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남대학교의 약학대학 약학부의 지원 및 합격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약개발 연구 약사로서의 비교과 방향 설정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연구 약사란 무엇인지와 함께 약학 연구자라는 진로 전체성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석 소장님께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및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분석 콘텐츠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콘텐츠를 읽으시기에 앞서 해당 두 콘텐츠를 먼저 정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기반으로 정리한 정원 내 수시 정시 전형 모집인원 증감 비교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경우 2024학년도에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9명,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25명,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회 균형 전형으로 2명,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유형 1을 통해 4명으로 총 40명을,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나군 수능 일반 전형으로 11명, 정시 나군 수능 지역인재 전형으로 9명을 모집하여 총 20명을 선발하며 최종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합쳐 60명을 정원 내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분석한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의 약학대학인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와 선발 인원이 60명으로 똑같은 나름 규모가 있는 약학대학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은 60%로 부산대학교 약학대학보다는 적습니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는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내신 1.12등급, 50% 내신컷 1.14등급, 70% 내신컷 1.15등급,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내신 1.24등급, 50% 내신컷 1.27등급, 70% 내신컷 1.29등급,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내신 1.47등급, 50% 내신컷 1.46등급, 70% 내신컷 1.60등급의 입결을 기록하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회 균형 전형은 2023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이라 2022학년도에는 입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유형 1과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유형 2로 분리 운영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석했던 지방거점 공립대학이 약학대학인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약학대학보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이 수시 입결이 높은데 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더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경우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합 6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및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유형 1에서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회 균형 전형에서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합 8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전국 37개 약학대학 수시 모집 전형 중에서 3개 영역합 조건을 적용하는 전형의 경우 3합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3합 6에서 3합 8인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약학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전북대학교 약학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유형 1 모두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 가능한 수험생의 범위가 호남권의 수험생으로 동일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한 3합 7로 동일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약학대학 지원을 고려하는 호남권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에 들어 전남대학교 입시에서 전형 방법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동된 사항은 없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특히나 약학대학과 같은 상위권 학생들 간 경쟁이 치열한 모집 단위에 지원할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과목 성취도 A를 무조건 확보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합격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과 같은 시기인 1982년 설립되었습니다. 석 소장님께서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방법을 총정리해 주신 콘텐츠에서 2011년 이전 설립되어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교적 역사가 긴 약학대학을 흰색 약대로 2011년 및 2020년에 설립되어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약학대학을 붉은색 약대로 분류하셨는데 그중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은 흰색 약대이기는 하지만 흰색 약대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설립된 약학대학입니다. 일단 두말할 것 없이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육 비전을 살펴보시면 신약개발과 질환 극복 연구를 선도하는 진리 창조 봉사형 약학인력 양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인사말에도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은 1982년에 인류의 질병 치료 및 신약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화된 약학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다른 약학대학의 케이스와 비교하자면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의 미션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이며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약학 인력의 양성이고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의 미션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약학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세부적인 교육 목표나 인재상까지 살펴보면 신약 개발에 대한 언급들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약학대학이 지향하는 가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미션이나 비전에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을 꼭 집어 명시한 약학대학은 드뭅니다. 실제로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에서는 신약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2년 10월에는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이명준 교수 연구팀이 칸디다균 감염 치료에 활용되는 아주 항진균제들에 대한 내성을 어떻게 유발되는지 작용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약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남주택 교수 연구팀은 TH17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곰팡이 일종인 칸디다 알비칸스를 모방하는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T17세포가 항암 면역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면서 다양한 암종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면역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질환에 대해 어떤 방향성으로 접근하고
진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까지 심도 있게 고민한 흔적이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눈에 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전공 및 연구 분야를 꽤 구체적으로 명시해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약학대학이라면 보통 교수님이 전공을 양리학이라고 크게 기술하고는 하는데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에서는 지, 단백질 연결, 수용체의 신호 전달 및 조절 기전에 관한 연구와 같이 상세히 짚어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남주택 교수님이 탭을 살펴보아도 전공 및 연구 분야의 기초 약화학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면역 시스템, 면역공학 그리고 나노 소재 플랫폼을 약물 전달 및 의학에 활용하는 것 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수님들이 전공 분야와 함께 교수님들이 연구 실적까지 꾸준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이 관심 분야를 좁혀나가면 좋겠죠. 또 전남대학교가 거점 공립대학교인 만큼 전라남도 지역과 관련 있는 소재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확인된 자생 생물 자원이 3,400여 종이 육산 산림 자원과 1,800종이 해양 자원으로 5,200여 종에 해당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전남 바이오 산업진흥원을 설립한 이후 6개의 바이오 특화센터를 구축하는 등 천연물 사업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남 바이오 산업진흥원이 6개 바이오 특화센터는 각각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학연구센터,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친환경 농생명연구센터로 약학대학에 지원하실 여러분과 연관된 센터는 생물의학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입니다. 생물의학연구센터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백신산업 특구에 해당하는 화순 백신산업 특구에 위치해 있으며 백신을 비롯한 다양한 신약 연구 개발, 생물의약품 전문 위탁 생산 등을 담당하면서 생물의학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전라남도 장흥군에 소재하고 천연자원 기반 식의학 향장 소재 등의 유효성 검증과 전임사항 임상 연구 개발에 특화된 공공연구기관입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는 몰골 열매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염 약학적 조성물이 연구에 성공하여 기술 이전까지 완료하였고 돼지감자 지상 부위 메탄올 추출물로부터 면역 관문 억제제 효과를 갖는 항암제 내성 종양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을 찾아 전임상을 거쳐 현재 기술 이전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 천연물 신약에 관심 있으신 수험생들께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비롯하여 전라남도에서 바이오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실 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 약국당 의료 보장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인지라 의과대학처럼 전남의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와 같은 지역을 저격한 목표 제시가 의과대학에서만큼 큰 임팩트까진 없습니다.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약국을 개국하는 데는 어떤 학교 출신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요. 지방대학 의치 한약대는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4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 이상부터는 대학이 재량이라 할 수 있는데 약학대학이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의과대학이 지역인재 전형 비율보다 적은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도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지역이 양료에 기여할 인재가 심각하게 급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은 글로컬 인재로서의 역량을 어필하기보다는 약학대학에서 뽑고 싶을 만한 매력적인 인재가 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팀장이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분석 콘텐츠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학업 역량 또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약학대학 약학부와 같이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메디컬 쪽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아까 2022학년도 입결에서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평균 내신이 1.47등급, 70% 내신 컷이 1.6등급이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도 이처럼 높은 편에 속하니 내신이 좀 아쉽지만 면접에서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의 특성을 팍팍 살린 진로 목표로 뒤집어 보겠다의 접근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수한 내신 등급은 확보하였는데 어떻게 진로 방향성을 전개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그 이후에는 전남대학교가 선호하는 신약 개발에 포커스를 두고 구체적인 탐구를 진행해보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있는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좁혀나갈지 고민하고 계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 추천하는 사항이라 자신만이 소신이 뚜렷한 학생은 그 방향성을 밀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학생만 100%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 신약 개발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전라남도의 바이오 산업 등 전남 지역과 관련된 소재는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이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탐구 주제로 활용해야 한다기보다 학생 여러분께서 배경 지식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팀장이 이를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교과 및 비교과 역량이 뒷받침된 이후에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진로 목표와 연관이 있다면 화순 백신 산업특구나 전남 바이오 산업진흥원에 대한 관심을 플러스 요인 정도로 활용해보시는 정도는 나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듯 병원 약사 진로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 또한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